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부산 지역에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곽근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사업자 내고 하시나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사업자를 정확하게 내고 하고 있죠. 사업자를 내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 혹시 본인이 유튜브나 채널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예, 소망 디자인이라는 채널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소망 디자인으로 검색하거나 또 뭘로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까? 부산 상가 인테리어나 소망 디자인이나 그렇게 검색하시면 그러면 돼요. 소망 디자인, 곽 실장, 부산 인테리어, 부산 상가 인테리어, 곽 실장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피디의 인테리어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 조피디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전화가 오잖아요, 손님한테. 네네.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처음에 어떤 상담을 주로 하십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위치랑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이랑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많이 상담을 해주죠. 그러면은 손님들이 보통 전화 왔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현장 상황이나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주로 손님들이 물어보는 건 어떤 걸 물어보세요? 대충 얼마냐? 제일 많은 거죠. 대충 얼마냐? 대충 얼마냐? 네. 평당 얼마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많이 안 좋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지 손님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님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평당 얼마 그거 아닌가요? 그렇는데 결국에는 금액이 맞긴 한데 그 금액보다 중요한 게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공법으로 어떤 시간을 거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면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긴 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물을 건데 현장 미팅을 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면 전화가 왔을 때 손님들이 궁금한 건 금액적인 부분이 거의 90% 이상. 1부분이고 가격장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현장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화를 받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문을 열고 현장을 들어갔을 때 중점적으로 손님과 커뮤니케이션이나 컨설팅이나 금액을 제외한 게 얘기하는 상담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테리어에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인테리어 공사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을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죠. 그러면 현장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상담한다라고 하면 이게 금액과 혹시나 관여가 돼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금액과 관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안 하는 항목이라도 체크를 해드린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손님들 입장에서 좀 불편해하지 않나요? 필요한 걸 빨리 체크하고 가서 빨리 견적서를 알려달라 이런 게 제일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네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손님들이 불편한 시각이나 그런 건 없던가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손님이 불편해하고 손님이 꼭 필요하고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본인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겪어본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랑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시는 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면 오히려 좋아하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왜 내가 그렇게 귀찮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거든요. 제가 보통 상담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손님이 필요하지 않은 걸 얘기하다 보면 손님들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고 다른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런 페널티를 안으면서까지 굳이 손님이 원치 않은 그런 질문과 컨설팅을 하는 이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설명을 안 드리고 일을 많이 받아오는 게 저한테는 이익이죠. 양심상 제가 체크를 안 해드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걸렸다라고 하면 공사를 2번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하는 건데 저한테는 페널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돼서는 알게 되겠죠. 좌우 공사를 안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냥 공사를 따버려서 손님이 원하는 것만 적어서 견적을 작성하고 손님 원하는 것대로만 견적서를 발송한 다음에 공사 들어가서 이런 주구장창한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왜 페널티를 얻어가면서까지 가서 듣기 싫은 얘기와 듣기 싫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될 수 있는 본인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걸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양심까지는 아닌데 제가 찔리는 짓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일단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 또 나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습관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인테리어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얘기 안 하고 차라리 공사를 따서 이렇게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좀 덜 나쁜 인테리어 업자 한번 돼보자 그런 생각에서 하다 보면 굳이 그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걸 계속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곽 실장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손님들이 본다라고 하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전화통화하고 방문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불편한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혹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컨설팅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곽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공사 하나하나에 대한 뒤끝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한 개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미래를 생각하고 공사 한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 세 개를 하고 네 개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해 나가는 동안에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 솔직히 공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본인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한 100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후하게 줘도 제 기준에서는 한 60점 정도. 60점 정도요. 자기 스스로가 점수 내기는 좀 힘든데 네. 제가 제 자신한테 이렇게 점수를 매길 때 저는 70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70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지켜본 사람들은 와 그게 70점밖에 안 돼? 근데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들 다 50점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60점이면 제 기준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100점 맞는 건 불가능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건강한 상태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현장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주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외하고 본인이 현장에 가서 꼭 체크하거나 현장에 봐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이유는 현장 여건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법이랑 그 다음에 자재랑 이런 부분이 다 틀리게 들어갑니다. 주방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을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배수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배수 라인이 필요한지 그걸 봐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배수가 있느냐 없느냐 위치가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이게 공사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님들 입장에서 그냥 와서 빨리 견적이나 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진 한 판 찍고 바로 새로 출자로 재서 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공사 얘기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공사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공법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본인만 생각하고 그냥 가서 견적을 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금액으로 연관이 되니까 고객들이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느껴야지 그게 이제 맞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 역시나 다른 데서 의뢰라든지 다른 데 견적을 받든지 할 때도 제 자신 먼저 이제 납득이 돼야 그 업체랑 거래를 할 거잖아요.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비나 이런 게 중요한 거, 위치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공법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공법이나 뭐 때문에 설비 하나에서 그 금액이 바뀔 수 있고 보시는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주방 하나 만들면 얼마 나오는 거지 무슨 공법이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짧게 하나 비교해가지고 왜 그게 금액이 바뀔 수 있고 그게 왜 그 공법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짧게 한번 설비 쪽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습식 주방이랑 그다음에 건식 주방이 있을 때 습식 주방을 만들게 되면은 턱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방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가 들어가고 시다지층이 들어가고 그 위에 타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식 주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출 배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땅을 파서 그 부분에 안 보이게만 묻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딱 두 개만 들어봐도 비교를 해봐도 한쪽이 들어가는 공정이 작죠. 20만 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수백만 원대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인테리어 안에서는 1, 2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분 많이는 없어요. 그 단위가 몇백 단위로 커져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저희가 시켜드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인테리어업자 중에서 가서 주방 만들달라 하면 알았다 주방 만들어주겠다 하고 그냥 적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주방 만들어주겠다고 갔을 때 나중에 돈 적게 들어가는 건식 주방을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주인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방 같은 거는 이해를 했고요. 전화로 몇 마디에 얼마 정도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불편을 감수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뭘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방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방 외에 어떤 것들 때문에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생겼냐? 예를 들어 직사각형으로 생겼다, 정사각형으로 생겼다. 그러면 일이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오각형, 팔각형, 각도가 여러 가지로 꺾이는 매장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공을 할 때 우리 반장님들의 손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손이 많이 간다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테리어 하면서 줄여가는 거고, 설명드릴 때는 원하시는 대로 할 때는 이런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금액이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납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벽면 면적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냐 적게 걸리냐는 부분도 있는데, 그 벽면 면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벽이에요. 유리 면적은 제외죠. 유리 면적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유리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벽면으로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층고 높이. 층고 높이라고 하면 어떤 층고를 말하는 거죠? 층고 높이라는 거는 바닥에서 건물 슬라브죠. 저희가 말하는 슬라브라는 건데, 천장 높이까지를 저희가 층고라고 하는데, 층고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일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층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일이 많이 힘들어져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 같이 들리고, 그렇죠. 뭐 자재도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층고도 제하하고 건물 면적, 그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도 봐야 하고, 이제 주방이나 입 배수 같은 그런 상황도 봐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상가를 현장에 가서 미팅을 하고 뭐 현장에 체크할 거를 했을 때 보통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저는 짧으면 뭐 5분 안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 한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그럼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5분이고, 뭐 손님이 편하면 뭐 1시간. 아유, 그건 아니죠. 제가 그걸 가릴 건 아니고, 네. 손님이 아주 인테리어에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좀 많으시다, 그러면 들어가서 미팅을 해보면 한 5분 상간 안에 그냥 판단이 돼요. 사이즈만 재고 원하시는 것만 체크만 해서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5분 10분 안에도 나와요. 그런데 고객님들이 모르시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고, 최대는 2시간 반까지 해본 적도 있긴 해요. 그러면 사무실 가서 견적서를 짤 때 그 견적서 짜는 시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20평 기준일 때 컴퓨터에서 견적서 짜는 시간 얼마 정도 걸리는지. 길어야 30분? 30분 정도? 네, 근데 그게 좀 난해한 게 많을 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네요? 어떻게 보면 많이 안 걸리긴 하는데, 이게 머리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체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좌우가 되죠. 그러면 제가 인테리어 견적을 내로 이렇게 뭐 한 10년 동안 돌아다녀 보면, 뭐 다른 데는 일주일 있다가 견적서가 날라왔다, 3일 있다가 날라왔다, 너무 건성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왜 오늘 미팅 왔는데 왜 오늘 바로 발송을 하냐, 대충 눈 감고 숫자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장난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생각할 땐 그러면 30분이면 되는데 3일, 일주일 걸리면서 견적서 보내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견적서를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 부분을 조금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뭐 실력이 없다, 뭐 극한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모르고 그냥 견적서만 짜야 되는데 이거를 각 파트별로 다 물어보고 견적서를 짜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도 그러면 있다. 자기 스스로 견적서를 낼 줄 모른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견적서를 낼 줄 모르니까 일일이 이렇게 자재상에 전화해봐야 되고, 일일이 기술자단 전해서 일단 얼마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고 하더라도 하루면 되잖아요. 굳이 일주일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뭐 다른 목적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뭐 실제로 견적서 짜는 시간이 그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부러 일주일씩 있다가 보낼 때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 하면 일부러 일주일 있다가 보낸다, 그렇게 뭐 생각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계약서 작성할 때 네. 보통 어디서 작성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장소에 찾아갑니다. 만약에 장소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사무실로 들어와서 작성할 때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제가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손님들 믿지를 못했어, 이렇게 뭐 사무실도 한번 보고 싶고 뭐 그런 건 없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그럼 대부분 현장에서 계약서 작성하자 뭐 이렇게 나오더라. 네, 뭐 1차 미팅하고 견적서 받아보시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면 일어나서는 저도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 가서 정확한 실측을 한 번 더 하고 어떻게 구도를 잡을지 한 번 더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일을 안 하게 만든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믿음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도 잘하는 편이고 나름 믿게끔 행동했는데, 사무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인테리어 처음 시작했을 때 10명 중에서 9명 무조건 사무실 들어와서 내 얼굴을 안 보고 계속 사무실을 두리번거리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박 실장님이 믿음이 가니까 그냥 사무실을 굳이 오지 않고 현장에들
어디 길거리에서 주저앉아서라도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죠. 뭔가 신뢰가 부족하면 사실 가자이행 보증금 얘기도 꺼낼 거고 AS 똑바로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도 나올 거고 뭐 계약금도 조금만 주겠다고 할 거고 그냥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더라도 전화통화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미팅하고 계약하기 전에 짧은 그 두세 번 만나면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미팅하는 걸 포함해서 몇 번 정도 방문하세요? 현장에서 미팅하는 걸 포함해서라고 하시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자재 스케줄이나 우리 반장님들 스케줄, 그 다음에 3D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3D 작업을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해드렸을 때 1차적으로 현장에서 뵙게 돼 있고 2차적으로 뵙는 거는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만 2차적으로 뵙고 아니면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고객님들을 뵙게 되죠. 현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미팅할 때 그 한 번에 해결하려고 거기서 모든 걸 얘기 다 하고 모든 치수라든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적으려고 되도록이면 되게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맞죠. 다시 가기 싫어서 공사하기 전까지는. 맞죠. 근데 두 번은 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설비 상황이나 기타적인 그 상황이 짧게 1시간 정도 본 걸로 정리가 다 안 돼서 현장 상황에서 뭐 설비반장이나 같이 만나서 어떤 그런 거를 토론해야 되는 것도 생기는 것 같고 3D를 또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외주를 주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네네. 또 직접 3D를 그려야 되는데 뭔가 하나 어디 나상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스스로가. 그래서 한 번만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게 한 두세 번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 있어서 네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럼 다른 회사들 계약하고 나서 공사하는 당일에 딱 나온 업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능력이 있다면 만약에 뭐 AS가 안 뜨고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게 있다라면 제가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 현장에서 두세 개의 변수는 무조건 나타나요. 크냐 작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냐 안 하냐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체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거의 이제 디자인이나 공법이나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오늘 복장을 보니까 뭐 깔깔이라고 하죠 이거? 네네. 깔깔이가 입고 오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 복장을 따로 입은 거고 이렇게 뭐 청바지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다니는데 네네. 다른 인테리어업자 보면 이렇게 롱코트에다가 BMW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방울 하나 1도 안 묻힐 것 같이 다니는 사람 참 많잖아요. 네네. 본인도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냥 대기를 하고 현장에서 무조건 같이 돌아가면 같이 일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빼입고 다니면 저도 좋죠. 깔끔해 보이고 뭐 영업하는 입장에서도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성격상 그게 또 안 돼요. 현장에 돌아가면 팔 걷어붙여서 같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복장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제가 이해